1435년 서울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생후 8개월 만에 글을 아는 등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습니다. 5세 때 이미 중용과 대학에 통달했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세종대왕은 그를 궁궐로 불러 직접 시험을 치렀습니다. 어린 시습이 지은 시에 크게 감동한 세종대왕은 말했습니다. 나중에 이 아이를 크게 써서 경악으로 임금을 보필하게 하라. 세종은 상으로 비단 50피를 내렸습니다. 어린 시습은 비단 끝을 서로 묶어서 끌고 나갔습니다. 이 일화는 그의 영민함과 범상치 않은 기계를 보여줍니다. 세종의 신동에서 방랑의 승려로 세종의 기대를 한몸에 받던 김시습은 유교적 소양을 바탕으로 입신양명을 꿈꾸며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1455년 21세 때 삼각산 중흥사에서 공부하던 중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수양대군이 단종의 왕위를 찬탈했다는 비보였습니다. 김시습은 3일 동안 문을 닫고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읽던 책을 모두 불태웠습니다. 스스로 머리를 깎은 뒤 승려가 되어 방랑의 길을 떠났습니다. 세종대왕이 아끼던 인재가 세조 정권의 부도덕성을 온몸으로 거부하며 방외인으로서의 삶을 택한 것입니다. 그는 설잠이라는 법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선비였습니다. 율곡 이인은 그를 가리켜 심유적불이라고 평했습니다. 마음은 선비이나 자취는 승려라는 뜻입니다. 죽음을 무릅쓴 매장의 충절. 1456년 사육신이 거열령을 당해 처형되었습니다. 모두가 세조의 권력에 떨고 있을 때 김시습은 움직였습니다. 사지가 찢긴 사육신의 시신을 바랑에 담아 노량진 한강가에 암장했다고 전해집니다. 영월에서는 호장 엄흥도가 단종의 시신을 거두었습니다. 엄흥도가 영월에서 단종을 지켰다면 김시습은 한양에서 단종을 위해 목숨을 바친 신하들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시신 수습을 넘어 불의한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유교적 강상과 도덕적 지조를 바로 세우려는 실천적 저항이었습니다. 방랑과 비판. 김시습은 전국을 방랑하며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를 시와 산문으로 남겼습니다. 평소 세조 정권에 부역한 신숙주 정인지 정창손 등을 길에서 만나면 서슴없이 욕설을 퍼붓고 조롱했습니다. 김시습은 특히 사육신의 단종 복위운동 밀고자인 김질의 장인인 정창손을 인간적으로 매우 경멸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길에서 정창손의 화려한 행차를 마주쳤을 때 김시습은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창손아, 너는 아직도 살아있느냐? 이제 그만 죽을 때도 되지 않았느냐? 또한 정창손이 성인에 대해 논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너 같은 놈이 감히 성인을 입에 담느냐며 독설을 퍼부었다는 기록도 전해집니다. 당시 영의정이라는 서슬 퍼런 권력자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조선 전체에서 김시습뿐이었습니다. 너 같은 놈 때문에 정치가 안 된다. 너 아직도 살아있냐? 김시습의 강직한 성품을 잘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그는 권력에 아부하지 않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최초의 한문 소설 금오신화. 30대 시절 김시습은 경주 금오산에 머물며 금오신화를 저술했습니다. 한국 최초의 한문 소설입니다. 이 작품집 속의 5편은 단순히 기이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불우한 생애와 현실 비판 의식이 집약된 결정체입니다. 남연부주지에서 주인공 박생과 여망의 대화를 통해 세조를 향한 직설적인 비판을 담았습니다. 덕망 없는 자가 권력으로 왕위에 올라서는 안 된다. 나라는 백성의 나라다. 이는 민본주의적 애민 사상을 설파한 것입니다. 이생규장전과 만복사저포기 등의 작품은 죽음을 초월한 사랑과 절개를 다루며 현실에서 좌절된 자신의 절의를 문학적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용궁부연록의 한생이 용궁에 초대받아 제주를 뽐내는 모습은 과거 세종대왕의 총애를 받았던 김시습. 자신의 추억과 현실에서는 쓰이지 못한 천재적 재능에 대한 자부심이 투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자화상을 그린 선비. 김시습은 자신의 초상화를 직접 그렸습니다. 우리 미술사상 자화상 1호로 평가받습니다. 초상화 속 그의 모습은 수염이 난 선비의 얼굴에 승복을 입고 염주를 두른 독특한 행색입니다. 그의 파란만장한 삶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선비이면서 승려였고 유학자이면서 방랑자였던 김시습의 정체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최후와 명예 회복. 1493년 충남 부여의 무량사에서 59세를 일기로 입적했습니다. 죽기 직전 그는 유언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화장하지 말고 절 옆에 묻어달라. 3년 후에 파보니 얼굴이 산 사람과 같아 사람들은 그가 한을 품었다고 여겼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그의 사후 중종 시대에 이르러서야 남유온의 육신전 등이 세상에 나오면서 사육신과 생육신의 절의가 공인받기 시작했습니다. 김시습은 이조판서로 추중되었으며 숙종은 그를 가리켜 해동의 백이라 칭송했습니다. 오늘날 그는 함안의 서산서원 등에서 다른 생육신들과 함께 배양되어 지조와 절개의 상징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오세 신동에서 방랑의 승려로 김시습은 세종대왕이 아꼈던 오세 신동에서 시작하여 어몽도와 같은 충절의 길을 걸으며 문학이라는 매개체로 자신의 고귀한 가치를 증명한 영원한 선비이자 방랑자였습니다. 그는 세조를 인정하지 않았고 권력에 아부하지 않았으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방랑하며 고통받았지만 그의 절개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생육신 김시습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